2026년 새해 일단 점집부터 간다. 무속인수 급증에 점술 시장은 초호황기. 음지에서 양지로 떠오른 무속신앙.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재테크, 자기개발 뭐 하나쯤은 꼭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 해 목표를 세우기 전에 운세부터 본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실제로 유명한 점집에서 새해 운세를 보려면 최소 6개월, 심지어 1년 전부터 미리 예약을 잡아야 한다는데요. 저는 이대호고요. 오늘은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무속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2000년대 초반 약 20만 명 정도던 무속인 수가요, 지난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서 80만 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무속인들은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거든요. 대신에 사단 법인으로 등록된 그 무속인 단체 회원 수를 보면 대충 감은 옵니다. 2006년 등록된 회원 수가 14만 명 정도였는데요. 2010년대 후반부터 30만 명을 넘겼대요. 물론 그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는 무속인도 많기 때문에요. 실제 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80만 명까지 늘었다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무속인 수 증가와는 별개로요, 무속 신앙이 우리 일상에 훨씬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층,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요, 점 보러 가는 거 정말 자연스러워졌다는데요. 요즘엔요, 연애를 시작하면 궁합부터 본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무속 관련 그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요, 대중문화계에 K-샤머니즘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부터요, 세계를 사로잡은 K-팝 데몬 헌터스, 그리고 드라마 견우와 선녀, 귀궁 등등 한국식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 정말 많죠. 내년엔요,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서바이벌 예능까지도 나온답니다. 무속 신드롬과 함께 사주, 타로 같은 점술 서비스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종사자가 1,500여 명, 사업체 수는 9,800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3년 전이랑 비교하면 종사자 수는 8%, 사업체 수는 10% 가까이 늘어난 거랍니다. 역시 업종 특성상 집계되지 않는 곳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크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예전에는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간다고 하면 엄마나 이모, 삼촌 아니면 할머니 세대가 보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점술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 20대가 68%, 30대가 67.5%로 40, 50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MZ세대의 대부분인 91.6%가요, 운세를 확인해 본 적 있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점술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무속 신드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중장년층이 아니라 MZ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MZ세대는 왜 이렇게 무속신앙에 열광하는 걸까요? 또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MZ세대가 무속신앙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심리적 위안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열심히만 하면 안정된 삶을 얻는다는 공식, 그래도 어느 정도는 통했는데 지금 MZ세대 입장에서는요, 이 공식이 거의 무너진 거죠. 갈수록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되고 연애, 결혼, 출산 같은 선택도 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운세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안 좋았지만 올해부턴 괜찮아요. 지금은 금전운이 막혀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숨통이 트일 거예요. 뭐 이런 한마디가 사실이든 아니든 한동안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즉각적인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거죠. MZ세대가요, 뭐든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선호한 것도 무속신앙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이 사람이랑 나 잘 맞나요? 올해는 돈이 좀 들어오나요? 무속신앙은요, 이런 질문에 바로바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고민은 깊은데 답은 빠르게 받고 싶은 세대한테 이런 직설적인 조언 방식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또 예전엔요, 점을 본다고 하면 조용한 골목 점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출근길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 게 거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밀하고 접근 자체가 어렵기도 했는데요. 지금은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켜도요, 신점, 사주 같은 콘텐츠가 알고리즘에 쏟아집니다. SNS가 이 진입 장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실제로 그 유튜브에 라이브 신점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요, 수십 명의 무속인들이요,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는 모습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실제로 그 점사를 보러 온 손님들의 사연을 소름 돋게 맞추는 그런 영상들도 넘쳐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영상 보면 저거 나도 한번 해볼까? 받아볼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더라고요. 최근엔요, 챗GPT로 사주를 보는 그 AI 사주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 앱 시장도 엄청 커졌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운세 앱 점시는요, 지난해만 6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무려 1,9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답니다. 보통 이런 점술 앱들은요, 생년 월일, 태어난 시간 등을 입력을 해서 그 사주 풀이를 보거나요, 무속인이나 역술가를 골라서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상이나 타로, 꿈 해몽, 심지어 부적을 판매하는 것까지 있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던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앱 하나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고 또 꾸준히 소비하는 새로운 점술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무속이랑 이 점술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는 동안 반대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교인데요. 2004년만 해도요, 한국 사람 절반 이상 57%가 종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그게 37%로 뚝 떨어졌습니다. 20년 사이에 종교 인구가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개신교는요, 2012년 22.1%로 정점을 찍은 뒤에 15%까지 줄었고요. 천주교와 불교 모두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젊은 세대일수록 전통 종교를 더 멀리 한다는 점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믿는 종교가 아예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20대 69%, 30대 63%였습니다. 반면에 70대 이상은 단 30%만 무교라고 답했고요. 전문가들은요, MZ세대들은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합니다. 전통 종교는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배나 미사에 참석해야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구조잖아요. 이런 방식이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젊은 세대는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 없는 권위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위계, 공동체 중심의 이 신앙생활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개인화된 삶의 방식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요, 내 문제는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성향 때문에요, 기도나 의례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답니다. 반면에 무속이나 점술은 어떠죠? 물론 이것도 진짜 해결책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요,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이 오고 내 상황을 딱 짚어주는 문장이 나오고 가볍게 익명으로 원할 때만 소비할 수 있잖아요. 전통 종교가 제공하던 위로의 기능이 약해진 그 빈자리를 무속이랑 점술 같은 것이 채워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종교 문화가 강한 나라 미국, 최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미국 성인 10명 중에 3명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점성술을 본다고 답했답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굿이나 신내림 같은 그런 전통 무속의 형태는 아니고요, 타로카드나 별자리 같은 형태로 대중문화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소비가 된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초월적인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도요, 지금 성인의 28%가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시대입니다. 전통 종교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운명을 믿고 싶어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하죠. 이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질수록요, 또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수록 미국인들 역시 타로카드에서 또 별자리 차트에서 위로와 방향성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종교 사회학자들은요, 이러한 현상을 탈종교화 이후의 재마법화로 부른다는데요. 풀어서 좀 설명하자면요, 종교적 권위와 전통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더 유연하고 맞춤형인 영적 시스템을 찾아 나섰다, 뭐 이런 의미랍니다. 결국에요, 전통 종교의 영향력이 시들어가는 그 자리를 새로운 형태의 위로 방식이 메우고 있는 건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무속이 대중화되면서 눈여겨봐야 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도한 비용이겠죠. 굿 한 판에 1,000만 원, 심지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유명 무속인 상담료가 한 번 받는데 수십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위로를 찾다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만 커지는 건데요. 특히 마음이 불안정한 분들이나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이 부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죠. 잘못하면 위로가 아니라 가게 파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요, 심리적인 의존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계약서에 도장 찍어도 될까요? 이사는 언제 가야 돼요? 이런 일상의 작은 선택까지 무속인한테 하나하나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답니다. 이 무속 시장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무속인들 많잖아요. 세금 문제는 물론이고요. 소비자 보호 장치도 사실상 없습니다. 시장은 계속 커지는데 제도적인 관리와 감독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 고대 벽화 이런 데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점성술을 봤다라는 거는 거의 인류의 역사랑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좀 나약하고 항상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을 고대 시절부터 어쩌면 원시 시절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무속, 점술, 뭐 종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누구에게는 재미이겠지만 또 누구에게는 의존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정도는 좀 심화되겠으나 시장은 계속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무속 신드롬, 누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신점이든 사주풀이든 AI가 던져주는 한 줄의 운세든 그게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되고 또 내일을 살아갈 그 힘이 된다면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다만 너무 깊이 의존하지 않고요. 결국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은 내가 정한다는 것,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